네,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전국에서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가 논란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이낙연 캠프와 황 내정자 간 설전이 친일 논란에 이어서 오늘은 감정 싸움으로까지 비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 논란을 어떻게 수습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윤석열 정리 이 발언을 두고서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전 제주지사 간 진실 게임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황교익 씨 논란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그동안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 1위를 달리다 보니까 늘 논란의 중심에 섰었는데 오늘은 그리고 최근엔 이재명 지사가 내정한 경기관광공사로 내정한 황교익 씨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논란이 감정 싸움으로 격화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황교익 씨 내정자가 네. 평소에 정치 관련 발언을 많이 해왔던 건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좀 발언이 좀 강한 면도 없잖아 있었고. 근데 문제는 그것보다는 황교익 내정자가 과연 이제 경기관광공사 관광 분야에 전문성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였잖아요. 예. 처음에는 전문성, 보훈 인사 논란이 있었죠. 보훈 인사는 뭐 이제 형수 욕설 논란 그 부분을 이제 두둔했다라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을 보훈 인사라고 얘기하는 건 약간 논리가 비약하는 것 같고. 예. 그건 보훈 인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전문성 문제는 분명히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음식 칼럼니스트잖아요. 예. 근데 관광하고는 다른 영역이거든요. 본인은 관광 분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안다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뭐 주장하고 어쨌든 있고요. 간에 경기관광공사에서 나름대로 이제 절차를 거쳐서 예. 내정이 됐던 거기 때문에 절차적인 하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논란이 되는 사안은 이 황교익 내정자가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자신에 대해 이야기한 것들이 거의 인격적 모독 수준이다. 그러면서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낙연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인터뷰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일을 하고 정신적인 동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에 의해서 적들이 던진 프레임을 받아서 그걸 저한테 공격을 한다는 게 인간적으로 도리가 아니죠. 이거는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짐승이나 이런 일을 하지. 이낙연 씨는 저한테 인격적 모독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일베들이 만들어 놓은 제 말을 자르고 비틀어서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에요. 그 말을 그대로 한 거예요. 이낙연 씨 일베입니까? 네. 이낙연 전 대표 후보의 공개적으로 사과를 지금 요구한 상황인데 사용한 단어들이 상당히 거칠어요. 근데 이 지금- 전에 예. 이낙연 후보 캠프의 신경민 전 의원이 한 얘기가 있어요. 네. 그것과 같이 이제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황교익 내정자는 신경민 지금 상임 부위원장이죠. 이낙연 캠프의 부위원장이 황교익 씨는 일본 도쿄나 오사카 관광공사에 맞을 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라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한 것을 듣고서 격분한 글쎄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신경민 전 의원의 발언도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황교익 씨에 대해서, 황교익 내정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관점과 이제 의견을 가지고 비판할 예. 수 있는 거죠. 그것도 황교익 내정자는 내정자대로 그렇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양쪽이 예, 주장할 수 예. 있는 것이 양쪽이 공모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 거기서- 측의 발언도 좀 과한 측면이 있었다. 과하죠. 예. 왜냐하면 도쿄 공사다. 이 얘기는 친일 프레임이 거기 바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예. 어쨌든 신경민 전 의원의 발언도 적절치 않은데 거기에 대응하는 이 발언이 예. 비례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너무 과해요. 아. 지금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 그 뭐 짐승 얘기도 나오고. 네. 그리고 청문회 전까지 이낙연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데 집중하겠다라고 그러니까 SNS에 정치 생명을 올렸어요. 끊는다라는 이런 발언 이런 건 제가 잘 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 공직 내정자가 정치 이슈의 논쟁의 한가운데 뛰어드는 격이 되고 말았어요. 예. 경위가 무엇이 됐건 간에 제가 아까 신경민 전 의원의 발언도 적절치 못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대개 보면은 우리가 장관 인사청문회라든지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수없이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각 상대방 정당이 항상 비판을 하잖아요. 네. 내정 철회하라.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예. 그럴 때 후보가 아니라 내정자들이 발언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그냥 바로 직격탄을 날렸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 정치 내정자가 후보를 향해서 직격탄을 날렸다. 이것도 흔치 않은 일이다. 대선 후보란 말이에요. 예. 그 대선 후보라는 현실성을 감안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거는 과했다. 신경미 전 의원의 발언이 설령 부적절하고 친일 프레임을 건 거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할 수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비례성의 원칙이 좀 어긋나지 않는가라고 네. 생각합니다. 예. 지금 황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인사청문회 그러니까 경기도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인사청문회가 오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12일이 남은 겁니다. 그때까지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논란이 어제 있었던 민주당 경선 후보 TV 토론회에서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자, TV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들 그리고 지금 관련된 후보들 자,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황교익 씨, 요 내정에 대해서 보훈성 인사다, 또 지사 찬스다 이런 비아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황교익 씨 내정 철회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나름의 전문성을 가진 훌륭한 음식 문화 전문가죠.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또 국민 여론도 보고 우리 도민들의 의견도 좀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가 이슈가 중복되고 이렇게 가다가 국민의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 점에서 선관위가 고민해 봤으면 싶네요. 그것에 관해서는 제가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네, 지금 양측의 감정 싸움이 어떻게든 정리가 되려면 결국 황 내정자 인사권자 이재명 지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어제까지 TV 토론회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사청문회까지 기다려 보겠다는 거거든요. 인사청문회까지 당연히 기다려 보는데 네. 저도 토론회를 봤는데 지금 여기도 지금 소개가 됐지 않습니까? 국민 여론도 보고 도민들의 의견도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그게 좀 지명철의 가능성을 좀 내비친 게 아닌가. 이거 예. 해석의 문제인데 네네. 이재명 지사의 스타일을 볼 때 만약에 끝까지 밀고 가려 했다면 이런 발언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당장 인사권자가 내정을 했는데 논란이 제기된다고 해가지고 당장 처리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럼 처음에는 이제 음식 칼럼니스트라는 걸 알고 이제 내정을 했을 텐데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제 도쿄 공사다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올 줄 몰랐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황교익 내정자가 이렇게 강하게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겠다 이런 발언까지 할 줄 몰랐단 말이에요. 이렇다면 이거는 이제 그 라운드가 예. 1라운드에서 2라운드로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군요. 황교익 내정자가 과연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그건 얼마나 논란할 수 있어요. 예.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게 뭐 친일 프레임이 들어오고 현재의 대선 주자에게 정치 생명을 끊는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발언이 이제 지나치게 강도가 사생결단식의 단어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지사가 황교익 칼럼니스트의 예. 이 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내정 네. 할 때 네. 이 내정이 앞으로 정치권에 미칠 파장 그리고 특히 경선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지 않았겠습니까? 고려했겠죠. 네. 그러나 나름대로 음식 칼럼니스트고 뭐 또 음식과 관련된 관광도 음식이 또 관광이 하는 중요한 분야잖아요. 맞습니다. 예. 관광에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는 게 관광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거 다 알아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 인지도도 있고 괜찮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약간의 그 전문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겠다는 판단도 했음직하고 네. 그러나 이 정도로 전혀 다른 쪽으로 이게 파장이 이게 파장이 이렇게 커질지는 커지는 예상 거 못했을 다른 쪽으로 것이다. 가버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이재명 지사도 이게 지금 민주당 전체 부담이 갈 수 있어요. 민주당 이 부분은. 전체의 부담이 될수 이게 있다. 지금 정치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말씀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정치 논쟁에 깊숙이 들어왔어요. 이건 저도 공직 내정자는 아직 내정자지만 정치적 중립이 가장 중요한 건데 내정 단계부터 벌써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경위와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네. 그렇다면 이거는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 지사도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마 이런 국민 여론도 보고 도민들의 의견도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모르겠어요. 예. 어떻게 판단할지. 그럼 교수님께서는 네. 결국 이재명 지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글쎄요, 뭐 제가 그것을 잘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그렇습니다. 예, 물론 그런데 뭐 굳이 예측을 하라고 한다면 네. 철회 쪽으로 조심스럽게 판단하지 않을까. 제가 보도를 보니까 이제 캠프 내에서도 뭐 이른바
그 보도에 의하면 비두기파 매파다 뭐 이런 표현을 썼던데 네. 지명 철회해야 된다는 쪽과 그렇지 않다. 나름대로 이제 이유가 있어서 내정을 한 것이니까 예. 뭐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된다면 그런 논쟁인 것 같아요. 캠프 내에서 양쪽에 양론이 있는 건데 저는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게 청문회가 30일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는 30일입니다. 그럼 이 얘기가 계속 논란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끌고 가겠어요? 경선 국면인데. 예. 게다가 또 하나 중요한 게 뭐 이것도 여전히 이제 비판할 수 있고 찬성할 수 있는 건데 네. 또 이제 이낙연 캠프 측과의 논쟁도 뭐 이쪽 편 들어준 사람도 있고 저쪽 편 들어준 사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불구하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중도 평균 시민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를 한번 들여다본다면 의외로 예. 답은 쉽게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중도 유권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게 중요한 게 모든 정치 이슈가 다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들기도 해요. 알겠습니다. 오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였습니다. 12주기를 맞아서 민주당 대선 주자들 잇따라 DJ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호남 민심 잡기 전략 그리고 DJ 정신 계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보시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리고 뭐 모든 이건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뭐 민주당은 더 한 거죠. 예. 민주당 주자들로서의 호남의 추인이 없이는 현실적으로 대선 후보가 되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예. 과거에도 보면은 호남에서 일단 득표를 하고 거기서 이제 불을 붙여가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건 당연한 거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권 후보 가운데는 윤석열 전 총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IMF가 시작이 되고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당선이 되시고 취임 전부터 이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셨습니다. 제가 과연 김대중의 정신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민주화를 위한 헌신, 인권 이런 것들도 있지만 가장 먼저 국민 화합, 이 통합으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국가 지도자가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 통합, 화합의 정신을 받아서 이 위기를 다 극복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야권 대선 주자, 유력 대선 주자 가운데 이제 윤 전 총장이 DJ 묘역을 참배하는 모습 보셨는데요. 최근 윤석열 캠프에 호남 출신 옛 민주계 인사들이 일부 합류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외연 확장을 위한 그러한 전략이겠죠. 어떤 통합이라는 것은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통합을 강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주화보단 통합, 민주화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통합의 의미를 많이 강조했어요. 예, DJ와 관련해 가지고.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극복해야 될 문제예요. 이념적인 갈등이나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 지역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가 해방 이후에 그 냉전 이데올로기, 분단 국가 이게 여전히 지금도 있는 거예요. 아까 친일 프레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친일 반공 이런 게 항상 우리나라의 이 진영 대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거든요. 이쪽은 예. 친일 반공이라고 비판하고 한쪽은 또 이쪽을 체제 전복 세력이다, 용공이다, 종북이다라고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예. 이념적으로 갈라져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전혀 치유가 아직 안 됐어요. 네. 완전히 치유가 안 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직도 상당한 앙금은 남아 있다.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네, 되든 이거는 계속 굉장히 통합, 화합 정신 그러니까 김대중 전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을 세우고 예.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사실 그걸 얘기하는 것이라서 네. 아주 적절한 얘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발언은.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민의힘 내홍 이야기 네. 해야겠죠.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전 지사 간 통화 내용 중에 나온 발언. 지금 그게 진실 공방으로 흐르고 있어요. 네. 녹취록을 어제 공개한 걸 보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거 곧 정리됩니다. 저거 곧 정리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저거가 갈등이다. 갈등 상황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원희룡 전 지사는 분명히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혹시 그 녹취록 다 보셨습니까? 봤어요. 봤는데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그 전 딴 것보다도 그 저거는 정리됩니다 말 앞에 예.
여의도 연구원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준석 맞습니다. 대표가. 여의도 연구원 조사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취재 얘기였는데. 예, 제가 정확- 잠깐 읽어드릴게요. 아, 있네요. 너무 네. 걱정 마십시오. 지금 초기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저쪽에서 입당 과정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거 지금 저희하고 여의도 연구원 내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거 곧 정리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 내부 조사하고 안 하겠습니까? 여의도 연구원의 내부 조사라는 게 여론조사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면 이거는 저거 곧 정리됩니다. 뭐 저거란 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을 뭐 저거라고 지칭했냐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네. 윤석열 총장이라 하더라도 전 총장이라 하더라도 네. 근데 저 맥락으로 볼 땐 여의도 연구원의 내부 조사하고 그 뒤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그 여론조사를 해봐서 자꾸 지지율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네. 어렵지 않겠는가. 우리가 아, 흔히 말하는 낙마하지 예. 않겠느냐. 그래서 정리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석할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다. 여지도 있는 거지. 제가 네. 이제 주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예. 이 대표는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최근에 이 대표와 윤 전 총장의 갈등 이런 것들이 곧 정리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경선 과정의 갈등이냐 아니면 윤석열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이냐. 그럼 일종의 라는 해석이 네. 다분합니다. 진실 공방의 양상을 띠고 있는데 네. 이제 원희룡 이제 후보, 원희룡 전 지사는 뭐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직접 원희룡 전 들었으니까. 지사가 오늘 네. 오전에 기자회견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오후 6시까지 그 전체 통화 내용을 좀 공개해라. 이렇게 이준석 대표를 다시 한번 압박을 했는데요. 또 여기에 대해서 대선에 출마 선언했죠. 하태경 의원. 원 전 지사가 후보 자격이 없다. 사퇴하라. 이렇게 또 맞받아쳤습니다. 두 사람의 발언을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제 기억과 양심을 걸고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곧 정리한다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 대상은 윤석열 후보입니다. 부분 녹취록, 정확하지도 않은 인공지능 녹취록을 일부만 풀어서 교묘하게 그 뉘앙스를 비틀어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저와 통화한 녹음 파일 전체를 오늘 오후 6시까지 공개하십시오. 이준석 당대표는 어제 양보를 한 거잖아요. 그잖아요. 어제 양보를 해서 수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원 지사는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고춧가루를 뿌린 거잖아요. 계속해서 공개하게 되면 우리 당 진짜 망가져요. 다른 내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왜곡한 것만으로도 원희룡 후보는 후보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까지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고, 자 누가 먼저 이 갈등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보십니까? 우선 이게 대선 주자와 예. 당 대표는 갈등 관계에 이어서는 안 돼요. 음, 보완 관계에 이어야 되는 것이지 대체 그렇습니다. 관계나 대립 관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 대립 관계와 갈등 관계라고 하고 있어요. 세상에 저는 대선을 그렇게 많이 봤지만 네. 당 대표와 대선 주자가 이렇게 갈등을 빚는 건 처음 봤어요. 보통 대선 주자 간 갈등이죠. 예. 주자 간의 갈등이 그리고 당 대표들이 이제 대선을 관리하고 어떻게든 상대방 당에 화력을 집중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좀 어긋나긴 해요. 네. 당 대표가 꼭 그러라는 법은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준석 네, 대표가 오늘 원희룡 전 지사가 오전에 전체 녹취록 공개하라고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바로 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냥 딱하다. 글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한 것일 수도 있다 말씀드렸는데 또 반대로 쭉 읽어보면은 이 갈등을 정리하는 거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요. 네. 양쪽 다 반반이에요 현재는. 그런데 문제가 오늘 이제 공개를 안 하겠죠. 이제 딱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네. 근데 원희룡 지사는 뭐 뭔가 확신을 갖고 있는지 자꾸 무조건 공개하라는 얘기인데 저는 원희룡 전 지사 대단히 정말 제가 보기에 딱하긴 해요. 지난번에도 한번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전화한 걸 또 공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봉사활동. 원희룡 전 지사가 대표하고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이유는 또 어디에 그리고 있을까요? 이건 일단은 사실관계는 전 뭐 정확히 나중에 네. 판명이 되겠지만 또 예. 그것도 해석의 영역이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건 사적인 통화이면 틀림없잖아요. 어떤 사적인 통화 안에 있는 공적인 성격이긴 하지만 예. 이거 공개하는 게 맞는 겁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사적인 대화를 나눌 때
그때 약간 감정이 격해가지고 그 얘기를 했다 그 감정이 없어질 수 있어요. 상대가 공개할 것을 알았다면 공개도 되겠지만 상대하고 통화했는데 상대가 공개할 줄 모르고 있는 게다가 상황에서 이런 공개하는 발언이 것은 엄청난 파장을 부적절할 몰고 올 수죠. 걸 알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당을 위한다면 그리고 당의 전체적인 경선을 위한다면 저는 이거 대선 주자로서의 그 적절한 처신은 아닌 것 같고 예. 이준석 대표의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갈등과 대립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끌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건 대표로서 리더십 문제를 이 얘기하기 이전에 자신의 정치라는 게 아니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부분 빨리 리더십을 빨리 확립하고 예. 빨리 경선 국면을 빨리 가야 돼요. 경선 빨리 다음 주에 시작하고 경선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출범하고 네. 빨리 이슈를 바꿔야 돼요. 언제까지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네, 주도적인 역할을 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라디오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쓴소리를 내놓은 반면에 윤석열 전 총장과는 만나서 조언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밖에 있으면 모를까 당 내부에 소위 분란이 있는 것처럼 의회 비추면 좋지 않으니까 누구 하나든지 참아야 되니까 전 참고 견디는 것이 좋을 거라고 그 얘기만 했어요. 내년 대선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까 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그 사람의 하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해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큰 그림이 보이지 않고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말이 나니까 그 본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당을 위해서도 안 좋고 내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후보로서 제일 선두에 달리는 사람을 당으로 억지로 끄집어 들였으면은 그래도 당 나름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뭐를 해줄 것인가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게 없이 가서 새롭게 들어온 사람이 엉뚱한 공박을 받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감정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에게도 충고를 했고 윤석열 전 총장에게는 좀 참고 견뎌라 이렇게 조언을 한 겁니다. 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충고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일리 있게 보입니다. 예. 이제 이준석 대표가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했죠. 지난 4월 재보궐선거 승리로 이끄는데 기여도 했고 예. 변화와 혁신을 지금 나름대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또 2030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상당히 그 전향적인 얘기도 하고 있고 아주 예. 소중한 존재예요. 보수 야권으로서는.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그 논란들, 갈등들 이런 것들은 또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김종인 위원장의 이 조언대로 이제 빨리 이 대표가 좀 이 스탠스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예. 갈등을 빨리 이제 아까 조정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조정하고 예. 그리고 경선 국면을 이슈 중심으로 정책 중심으로 빨리 이끌고 그렇게 갖고 와야지. 이거 자꾸 네. 말 한마디 한마디 다 반응하고 또 주자와 자꾸만 갈등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주자의 시간이거든요. 이거 대선 네. 주자의 시간인 것이 지금 현재 대표의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이준석 대표가 나름대로 조금 가다듬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리고 주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이걸 갈등 국면으로 가면 안 된다. 예. 이게 지금 대선을 앞에 큰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데 전쟁 준비 단계도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예. 근데 이런 논란이 계속되니까 유권자들은 야 국민의힘이 과연 전쟁을 할 수 있는 당인가? 그러니까 정권 교체론이 자꾸만 떨어지는 거예요.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윤석열 전 총장은 화해를 했다고 해야 되나요? 다시 손을 글쎄 뭐 잡았다고 해야 되나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뭐 예. 손도 잡았다가 예. 헤어졌다 이렇게 하는 건데 뭐 김종인 위원장이 나름대로 판단에 따라서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일리 있는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